이런 거 자료가 지금 이제 대충 민법 총칙까지는 거의 다 됐는데요. 아직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소속이 어디인가를 해놓기만 하고 아직 정리를 다 안 끝났어요, 민청이요. 그래서 민청 끝나고 나면 채권을 먼저 하게 나은 건지 원래 민청하고 채권하고 이렇게 법의 논리가 같거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요. 법률행위의 착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셔요. 자, 1번요.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죠? 그럼 표의자 그것을 우리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착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의사와 표시가 첫 번째 일치하지 않아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가 뭐를 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되죠. 이걸 이제 우리는 착오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착오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주관적인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주관적인 요건은 표의자의 입장에서요, 효과 의사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객관적은요,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요,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의자라고 하는 말은 주관적인 요건이란 말이고, 여기 상대방이란 말은 객관적인 요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죠?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 말이요. 그래서 표의자가 나오고 누가 나왔죠? 일반이란 말이 나왔죠? 이것을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2번은요. 착오가 법령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여기죠? 여기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죠? 이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기하게요, 사기가요, 경제적 불이익은 손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기를 보면 사기는 손해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기는 손해하고 전혀 관계없어. 우리가 형법상의 사기에서는 손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민법상의 사기에서는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경제적 불이익은 착오에서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다 하나 비교를 쓰면요, 사기는 손해 여부를 불문해. 사기는 손해 여부를 불문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에 자료에 있는데, 뒤에. 자, 그 다음에요, 3번은요,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의 동의. 이런 말이 좀 어렵죠. 이러면요, 착오자가 누구죠? 착오자를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오를 표의자요. 그러니까 뭐죠? 상대방과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단 말은 의사가 일치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즉 의사 표시가 일치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일치하면 뭐 들어가는 거죠? 일치한 의사대로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좀 헷갈리게 해놨죠. 착오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착오자란 말은 착오했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표의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요. 4번은요. 착오의 존재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의사표시 당시요. 의사를 표시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이제 착오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명시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 그럼 뭐죠?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 없고, 뭐로 해도 된다?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자, 6번은요.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하는 데 지나지 않다. 줄고요. 예기하는데, 예기라는 것은 예측한 정도, 그 정도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착오로 다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착오가 되려면, 착오는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는 있어야 되지, 단지 우리가 그럴 수 있지도 않나? 우리가 예측하는 정도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착오로 따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과 이제 비슷한 것이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중요 부분의 착오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양도소득세액에 관해서 또 다르게 또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 다음에 7번은 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어렵죠. 우리가 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기요. 주관적인 요건과 뭐가 있어야 돼?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나왔죠?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 여기 봐봐요. 의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뭐도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표시도 있어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쓴다? 주관적인 요건 플러스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쓰면 돼. 알겠죠? 우리가 착오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건 플러스 객관적인 요건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은요. 착오자. 여러분 항상 착오자가 뭐라고 하죠? 착오자를 표의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요 봐요. 여기 혹시 기억나요? 이거요. 봐. 우리가요 입증 책임에서 뭐라고 하냐?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하려는 자.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거 있죠? 109조 착오하고 110조 사기강박, 여기는요 104조 불공정한 법령이,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죠. 이 두 가지 다 누구예요? 이 두 사람 다 누구를 얘기해요? 표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표의자. 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 나죠, 나. 그래서 취소하는 사람, 내가 취소하려고 하죠. 착오를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는 취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착오자의 상대방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여기가 착오자의 상대방도 줄고, 상대방? 이게 틀렸어. 7번은 뭐가 틀렸냐? 8번은요. 상대방이랑 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취소권자 누구다? 착오자가 취소권자인데 여기는 상대방도 그러죠. 그래서 틀린 거야. 거기 줄 거예요. 상대방도 해가지고 상대방도 거기를 X라고. 상대방은 취소권자도 아니다?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요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틀린 게 있었어요? 아까 하나 틀린 게 있었는데. 7번, 8번. 자, 그리고 9번은요. 7번, 8번 틀렸어요. 9번.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차고, 이걸 뭐냐냐? 쌍방이 같은 내용이죠? 이거 같은 내용을 공통이라고 그래요. 쌍방 공통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착오인 경우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약정하였을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말할 수 있다, 보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이 을이 뭐냐? 갑한테 지를 팔려고 하니까 갑이 못 팔겠다는 거예요.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을이 뭐라고 하냐? 그 양도세 내가 책임질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요, 양도세는 자기가 책임진다고 해가지고 둘이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했어요. 이 사람이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5억 3천이 나온 거예요. 5억 3천. 그러니까 이 사람이 5억 3천을 자기가 내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2월 1일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양도세는 계약할 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도세는 언제 나와요? 양도세는 등 깨주고 난 다음에 나오죠. 3월 1일 날 얼마가 더 나냐? 3억 8천이 더 나온 거예요. 3억 8천이 더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3억 8천이 더 나올지 갑이나 을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이 말이죠. 두 사람 다 전혀 몰랐다? 그럼 이 상태에서 끝나면 착오로서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의리한 사람이 나는 더 나오더라도 나는 이 집은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의사가 인정이 된다 하면 을이 책임지면 되죠. 그럼 을이 책임지면 어떻게 돼요? 갑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보면 2월 1일하고 3월 1일을 보면 2월 1일 입장에서 3월 1일은 더 나올지 덜 나올지 확신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알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착오가 없었더라면 약정하였을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수 있고요. 10번은요. 쌍방이죠. X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착오를 일으켜 Y토지로 표시했죠. 맨 끝에 Y토지 줄고 맨 끝에 Y토지다 X토지다. X토지. 그래서 10번 틀린 것이죠. 맨 끝에 Y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 Y토지를 뭐로 바꿔야 돼요? X토지로 바꿔야 되죠. 자, 11번은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죠. 일부. 그런데 그 법률행위가 뭐다? 가분적이다.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가정적 의사 줄고요. 그것을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충적 해석. 그래서 가분적이다, 보충적 해석, 가정적 의사다.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일부의 착오, 이러면 일부의 착오란 말은 취소 사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3번은요. 13번은 여기 보면 10,000원으로 써야 되는데 10만 원으로 잘못 기재. 이런 봐봐. 우리 여기 봐봐요. 혹시라면요. 내용의 착오하고요. 내용의 착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표시상의 착오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표시상의 착오. 구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용의 착오는 어떻게 구별해요? 내용의 착오는
뇌하고 눈하고 이렇게요. 표시상의 착오는요, 뭐래요? 손하고 입하고 이렇게 손으로 잘못 쓰거나 말로 잘못한 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10,000원으로 써야 되는데 동그라미 하나 더 쳤다 이 말이죠. 얼마가 됐죠? 10만 원. 손으로 잘못 썼죠? 그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내용의 착오는 뇌하고 눈하고요. 그럼 여러분요, 여기에 내용의 착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용의 착오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후 3시에 특강하니까 오후 3시라고 좀 써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시로 써였냐? 오후 3시면 15시잖아요. 15시인데 그냥 5시로 쓰는 거야. 5시로. 잘못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잘못 썼죠. 그걸 뭐라고 한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요, 15시부터 보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럼 이거 15시면 몇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3시를 얘기해. 3시. 근데 읽는 사람이 몇 시를 읽었냐? 5시로 잘못, 눈으로 5시로 잘못 읽었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 한다? 내용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요, 10,000원을 10만 원으로 잘못 썼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써요 거기요. 표시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도 뭐에 해당한다?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게요. 14번은요.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다는 작가에 바에서 연대보증, 신원보증, 신원동일하고 의사요. 연대보증, 연대표시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사인을 잘못했죠. 사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 이렇게 표시상의 착오. 이 표시상의 착오를 뭐라고 한다? 바로 밑에 봐봐요. 똑같은 말을 표시상의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를 다른 말로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말인데, 그냥 이게 지금 기억, 니은, 디귿 이것은 같은 의미인데 달리 표현하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보면요,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든지 마든지 여전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하면 바로 밑에 사기 동그라미 사기를 이유로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니은 틀렸어. 알겠죠?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다고. 아시겠죠? 뭐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우리가 이미 사기는 뭐냐? 사기는요, 첫 번째가 뭐냐? 의사하고요. 의사하고 표시가요, 일치를 해요.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알겠죠? 첫 번째가 사기는. 그런데 착오는 처음부터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신원보증이고, 여기는 연대보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3자의 사기가 있고 떠나가지고 첫 출발이 의사 표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 제3자가 사기를 쳤으니까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모르고 있다. 왜? 제3자가 뭐가 있으니까 제3자에 뭐가 있으니까 기망을 했단 말은 다른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그걸 몰랐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이건 제3자의 사기란 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은 사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디귿 봐봐요. 상대방의 사기에 속아 이렇게 돼 있죠.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다고 했는데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했다. 이것은 표시상의 착오죠. 이러한 표시상의 착오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절대로 있다고 없다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알겠죠? 디귿은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4번은 같은 뜻이야. 다 같은 뜻인데 다른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사기라는 말을 쓰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5번은요. 대리인의 표시 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다르죠. 대리인의 표시하고 본인의 의사가 달라. 그럼 여기서요, 거기 경우 동그라미하고 대리인 표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 그럼 이러면 대리인을 표준이니까 절대로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기억은요,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하죠. 착오의 유무로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표준으로 해. 니은 봐봐요. 니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A 토지를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A 토지. 그런데 대리인은요, 평소 자신이 눈여겨보았던 그 말에서 거기까지 걸어놓고 봐.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서 봐, 거기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다.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리인이 자기가 평소에 봤던 대로 봤던 물건을 그냥 샀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대리인은 의사 표시의 불일치가 없다.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 갑의 입장에서는 A 토지를 사라겠는데 대리인이 B 토지를 샀으니까 착오가 될 수 있을지언정 대리인 입장이 봤을 때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자, 동기의 착오 봐봐요. 재밌는 말이죠. 여기 보면 호텔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동기죠. 이걸 동기죠. 이유죠. 이유. 이 땅을 사게 된 이유. 그런데 토지 매매 계약 체결을 했는데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경우 줄거봐. 그것을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경우 그것을 착오라고 하죠. 동기가 착오를 일으켰죠. 이런 경우는요, 취소할 수가 없죠. 원칙이야, 원칙. 왜요?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돼야 되죠.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요? 동기가 알려지거나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둘 중 하나. 알려지거나 표시가 돼야 돼. 지금 알려졌다, 표시가 있다는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거는 취소할 수 없는 거야, 원칙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거기 보면 17번요. 동기의 착오를 취소하면 동기를 상대방한테만 다 표시 동작이에요. 표시.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이 되면 돼. 그런데 뭐까지 필요 없다? 합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 내용 시험이요. 정말 많이 나왔죠. 돼지꼬리 많이 붙었죠? 자, 기억부터 봐봐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아야 돼. 그래야 맨 끝에 취소할 수 있어. 취소 줄 것이고.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동기의 착오의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 줄과 동기가 표시. 그런데 그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그럼 법률행위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으면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 착오가 뭐라고 그랬어? 법률행위 내용으로 17번 봐봐. 17번의 세 번째쯤 보면 법률행위 내용으로 인정돼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정된다 안 된다?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니은 틀렸다고. 착오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디귿은요, 뭐까지는 필요가 없다.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중요하죠? 니은은요, 동기가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 부분으로 뭐가 돼야 돼? 인정이 돼야 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미음은요, 미음은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돼야 되고 표의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 과실. 그게 아니야.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 그냥 과실은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과실을 얘기해요. 경과실이 아니고 중과실이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미음 틀렸어요. 자, 18번은요.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 거기면 주고 상대방에 의해 유발. 그러면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엄청나게 시험이 많이 나왔죠. 표시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취소할 수 있다. 자, 기억은요. 동기가 상대방에서 유발되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명시적으로 뭐 할 필요가 없다? 표시될 필요는 없다. 그럼 여러분 동기가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면은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표시될 필요가 없죠. 왜요? 지금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니은요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알겠죠? 왜? 지금 여기 있는 경리은 디귿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요. 저기요. 맨 끝에 오시면요. 저기 자료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이해됐죠 지금? 지금 여기 전제가 항상 기억, 니은, 디귿 늘 이렇게 써놓은 것은 항상 그 주된 것을 18번을 보면서 지금 봐야 돼. 아시겠죠? 자, 디귿은요. 디귿은 동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죠? 그러면요 동기가 표시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X. 표시 X 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 여기요. 디귿은 틀렸죠? 틀렸죠? 이렇게. 반드시 표시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장이요. 니을 보면요. 시의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 전부가 대상에 편입된다는 시 공무원 줄고요. 그것을 말한다. 상대방이라고 그래. 상대방.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왜요?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잖아 이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동기가 표시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법률의 착오죠. 이런 법률의 착오는 두 가지가 중요해. 첫 번째 법률의 착오는 뭐죠? 내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요. 다른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란다? 법률의 착오인데 이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요. 첫 번째, 주로 동기의 착오예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법률의 착오는 주로 동기의 착오다 이런 말이 나와. 알죠? 두 번째는요,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바로 위에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 딱 두 가지. 그 법률의 착오란 말이 나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대부분 동기의 착오다. 딱 이 두 가지예요. 이해됐죠? 자, 20번은요. 착오가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이죠. 중요 부분. 그럼 맨 끝에 말 수 있다. 취소. 21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취소하는 자 줄거 취소하는 자 표의자. 표의자는 착오가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증명한다? 표의자.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는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란 말이죠. 알겠죠? 22번은요. 취소하려는 자는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증명을 해야죠. 취소하려는 자가. 자, 이제 23번부터요. 23번부터 밑에까지가 이제 우리가 중요 부분의 착오에 관한 것들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23번요. 채무자의 동일성이에요. 봐봐요.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채무자가 을이더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된다? 그것이 착오이다 이 말이고요. 기억은요. 주채무자가 누구냐? 주채무자. 주채무자가 갑이냐 을이냐 이 말이죠.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요.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 보증인의 착오요. 이것도 뭐다? 착오이다.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니은 틀렸죠? 알겠죠? 그 다음에 23 아까 양도소득세 했죠? 이러면 양도소득세는요 나올지 안 나올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우리 것을 말한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25번은요 착오냐 아니냐를 언제 기준한다? 의사표시 당시. 그래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은 착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X, X. 그래서 25번 틀렸죠. 알겠죠? 착오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26번은요. 토지의 현황이죠. 거기를 주고 토지의 현황 착오라고 볼 수 없다. 틀렸어. 토지의 현황은 착오가 돼. 볼 수 없다. 틀렸단 말이죠. 26번 그러면 토지의 현황이라는 건 뭐냐? 농지로 알고 매수인데 하천이야. 이것을 뭐란다? 성질의 착오라죠. 성질의 착오. 성질의 착오. 이것은 뭐다? 착오이다. 이 말이죠. 착오이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농지인 것으로 오해했는데 하천이더라. 바로 옆에 성질의 착오죠. 거기 줄고 해야 돼요. 성질의 착오. 성질의 착오란 말은 착오로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27번은요. 아파트요.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데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곳으로 착각을 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요. 처음부터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거 알았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설계를 맡겠다 안 맡겠다? 안 맡겼겠죠? 그래서 뭐다?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 이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그런데요. 28번 봐봐요. 28번은 이제 착오가 아닌 것이죠. 착오가 아닌 거 보면 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시가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기억은요. 그런데 원래는 착오가 아닌데 객관적인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 및 범위와 현저하게 큰 차이 이것은 착오야. 착오. 알겠죠? 이거 왜요? 이건 봐봐요.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를 알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가는요. 시가는 대부분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 여러분 동기의 착오란 말이 뜻이 뭐죠?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동기의 착오가 착오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알려졌거나 표시란 말이 있어야죠. 그 말이 없으면 원래 착오는 착오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가는 대부분 동기의 착오다 이 말은 착오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자, 29번은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뭐가 없다?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뭐냐?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취소할 수 없다. 바로. 왜?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됐나요 지금요? 똑같은 말인데 너희는요. 차용금 반환채무 줄고 차용금을 뭐라 한다? 소비대차라고 그래. 소비대차. 차용금 반환채무 그것을 소비대차 이렇게. 그런데요. 주체의 기존에 구상금 채무를 뭐라 한다? 준소비대차라고 그래. 준소비대차. 알겠죠? 그래서 봐봐.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나 법적 성질은 무상, 편무, 낙성, 분류식이. 알겠죠? 둘 다 법적 성질이 동일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써. 디귿 하나 써. 디귿. 디귿해가지고 하나 쓰라고.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우리 시험에는 두 번이나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로 시험이 났어. 이렇게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알죠?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차고이다. 그래서 니은은요. 니은은 틀렸죠? 니은 틀렸어. 알겠죠? 차고이다. 그래서 틀렸단 말이죠. 자, 30번은요.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더라도 표의자에 대한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별것도 아닌데 시험은 아주 많이 나왔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은 요구되는 주의를 줄고 현저히 결한 것을 중대한 과실이고, 32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중대한 과실 누가 입증한다?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그렇지 않죠.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뭐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자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착오는 하나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착오는요, 구조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착오는 먼저 뭐가 있죠? 중요 부분의 착오죠. 중요 부분의 착오.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착오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대한 과실이요.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요, 중대한 과실이 있죠.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하냐? 원칙은요, 뭐를 못한다? 취소를 못해요. 취소를 못해.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럼 말 수 있다? 취소해요. 취소라는 것은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유효라는 말이에요. 유효.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알고서 뭐란다? 이용하면 이때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또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중대한 과실을 누가 증명한다? 유효를 주장하는 누가?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중요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한다? 여기는요, 취소하려는 누가 입증한다? 표의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중요분의 착오는 취소를 할 표의자가 입증하는 것이고,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아야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취소를 못하게 하죠. 취소를 못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중요분의 착오 아니다? 여기 봐봐. 중요분의 착오 아니죠? 여기서는 가벼울 경자 경과실이 있다. 경과실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 가벼운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그러니까 가벼운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이고 어떤 놈이 중요분의 착오가 아닌지, 어떤 것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딱 암기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요, 한번 딱 보시면 여러분 중대한 과실이라고 되어 있죠. 중대한 과실. 거기에서 지금 32번이요.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뭐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자, 기억은요.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취소를 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다.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그 말은 뭐다? 유효를 주장이다. 유효. 왜? 취소하면 무효인데 취소를 못하면 유효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없었다? 이건 누가 입증한다? 표의자. 틀렸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표의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누가? 상대방. 이렇게. 알겠죠? 니은은 틀렸죠? 중요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누가? 상대방. 이렇게 해야지. 둘 다 표의자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33번.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의 상대방이 알고 동그라미 상대방이 알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아주 시험이 많이 나왔고요. 우리 시험에도 2번이나 나왔죠. 지금 최근에 지금 3군데서 시험이 나왔잖아요. 작년에요. 알겠죠?
34는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어.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34번 틀렸죠. 자, 35번은요, 법률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틀렸죠? 착오는 누가 입증한다? 착오는 누가? 표의자. 착오는 표의자. 중대한 과실은 누가?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상대방이. 알겠죠? 고려청자 얘기했죠? 아까 시가가 너무나 크면은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고려청자는 착오로서 줄 구조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다가 중과실 X, 중과실이 없다. 그럼 봐봐. 여기. 여러분 여기 봐봐.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는 말의 뜻이 뭐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에 해당한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문제가 딱 나왔는데 어떤 질문이 취소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그러면 딱 두 가지야. 얘는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려청자 사건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죠. 그러니까 고려청자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알았죠. 그럼 얘는 뭐요? 중요분의 착오이고 얘는 뭐요?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이것은 근데 이 말은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가 알았다는 것을 여기를 어디다 중점을 두고 둘 다 해당하니까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둘 다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판례를 어떻게 해석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알겠죠? 자기는 고려청자 아닌 것을 고려청자 알았다. 이것은 정말 착오다 그러면 중요분의 착오다 둘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게 중점이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 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취소했다는 말 자체는 첫 번째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두 번째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37번. 착오로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그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재산상 법령에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맞죠? 착오를 역시 소급해서 무효, 맞죠? 38.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39번. 당사자가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는 민법 109조 1항의 적용을 말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이미 규정 이렇게. 이미 규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요. 이미 규정이니까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15회 때 딱 한 번 났어. 15회 때 우리는. 자, 40번은요. 출연한 재단법원의 설립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요. 우리 그러면 재단법이란 말이 지금부터 나오죠. 그럼 재단법은 모두 몇 번 나오고 우리 시험에서? 재단법이 몇 번 나오죠? 재단법 첫 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상대방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해석을 한다? 자연적 해석을 해.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 설명에는 무건대리죠. 무건대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언제나 무효가 돼. 언제나 무효 이렇게요. 무효. 재단법 설명에서 출연행위에 착오가 있죠. 출연행위에 착오가 있으면 그것을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재단법이 중요한 것은 이 갑을 뭐라 한다? 출연자라고 하죠. 재산을 내놓는 사람. 출연자. 여기 을은 뭐죠? 재단 법인이죠. 법인이고 그다음에 여기 병이죠. 병을 뭐라 한다? 제3자다. 이렇게 제3자. 알겠죠? 자, 이렇게 했죠. 여러분 갑하고 을하고 뭐라 한다? 187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요 186조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요 재단 법인하고 출연자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의 소유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재단 법인이라는 것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5가지 정도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재단 법인은 상대방 없는 유원 유중 재단 법인 설립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을 상대방이 없으니까 무건대리하게 되면 언제나 무효가 돼. 왜요? 우리가 무건대리는 무효인데 추인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추인을 못한다 이 말이죠. 출연행위란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재산을 내놨다 이 말이죠. 출연행위에 착오가 있죠. 그러면 그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뭐다? 187조. 그 다음에 법인하고 제3자 간에 몇 조다?
186조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재단법인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한 것이에요. 자, 41번요. 화해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봐요. 이제 아직까지 우리 이제 화해계약이라는 것이 시험에 나오질 않았어요. 화해계약이요. 화해계약에 착오가 있죠? 착오가 있으면 원칙은 취소를 못해. 원칙은 취소 못해. 그런데 사기로 화해계약하면 무조건 취소를 해.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런데요, 여기가 예외적으로 화해 당사자의 자격 및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그래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죠? 이외의 사항. 그랬을 때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그래서 화해계약은 딱 두 가지. 사기로는 무조건 취소한다. 이게 중요해. 원래요, 아무 말 없이 착오로는 취소를 못한다. 그래서 화해계약은 착오로 취소 못해. 사기로는 무조건 취소를 해. 여기 지금 뭐라 놨죠? 화해계약 착오에 의해서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한다고. 그런데 어떤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어 말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고.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화해는 딱 두 가지. 나중에 여러분요, 나중에 이것은 화해계약은 어디 가면 또 나오겠죠? 사기에 가면 또 나오겠죠? 사기는 무조건 취소. 사기는 화해계약 말이 딱 나오죠? 사기는 무조건 만다. 취소할 수 있다. 자, 42번은요.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서 유발됐다.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서 유발이 됐다. 그럼 여러분 뭐요? 착오가 상대방 기망으로 유발해서 착오 동그라미하고 기망 동그라미하고 이것이 착오에도 해당하고 기망에도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은요, 사기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착오로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착오 동그라미하고 기망 동그라미하고 그것을 뭐라고 쓰냐? 경합한다. 이렇게. 경합. 두 개가 경합한다. 경합한다 했어요? 옆줄 긋고 선택적 행사. 이렇게. 경합한다. 선택적 행사. 이렇게. 자, 소치하죠? 소송행위. 소송행위는요, 언제나 표시대로. 그 다음에요, 했어요? 옆줄 긋고 107에서 110조 적용 X. 107조부터 110조 적용 X. 적용이 안 돼. 언제나 표시대로니까. 그래서 43번은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 규정이 적용된다. OX, X. 틀렸다. 43번 틀렸어? 기억은요, 기억은 소송 대리인의 사무원의 착오로 소를 취하였죠. 소를 취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해. 언제나 뭐대로? 표시대로 유효하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해. 44. 우리 민법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은 착오자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맨 그때 손해배상 청구 명문 규정이 없다. 거기로 줄고 가야 되겠네요. 명문 규정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은요, 착오로 취소하죠? 취소하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게 바로 뭐냐?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이 바로 니은이에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 말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기억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죠? 니은은요,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라고. 자, 이것은요, 경과실이죠. 경과실에 빠져서 경과실로 인한 착오에 빠져서 그럼 경과실은 뭐예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대한 과실이 취소 못하잖아요.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과실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는 못하잖아요. 45번 계약을 해지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엄청 시험이 많이 났죠. 자요, 사기.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뭐냐면, 여기까지 이제 착오에 해당한 착오. 무슨 알겠죠? 착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사기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야 되겠다.